직문즉답 고기와 술은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하여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기란 참으로 어렵다. 사회적 통념과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신념과도 같은 가치관은 쉽게 바꾸기 힘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은 되지만 정말 그것이 사실이며 진리에 가까운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학창시절 죽어라 암기만 했었지 왜 그런지 원리를 배운 기억은 거의 없다. 특히 수학은 암기 과목이 되었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수학을 암기로만 하다 보니 다른 과목에 비하여 점수가 항상 최하였다. 누구도 수학의 원리와 이치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한 문제라도 더 많이 푸는 방법을 외우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사고방식과 수학의 원리는 번번이 거부되었고 에러를 일으켰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총점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으나 수학 한 과목이 과락에 걸려 떨어졌다. 운명의 아이러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40살 넘어서 어느 날엔가 수학학원을 10년 넘게 운영하는 자신에 놀랐다. 나는 나 자신을 학생들에게 속였으며 진짜 수학의 원리를 알려주지 못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르치려니 암기 수학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이제야 오래도록 마음에 묻어두었던 말을 하자면 나를 스쳐간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늦게나마 전한다. 아무튼 과거의 나는 너무도 부족하고 미완성 자체였다.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60이 된 지금까지 아직 자살하지 않고 여기까지 버텨와 준 자신에게 경의를 표한다. 오늘의 주제가 고기와 술인데 왜 초장부터 이런 너스레를 떠는가 하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 키팅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말 중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떠올라서이다. 까르페 디엠은 현실을 충실히 살아라. 혹은 지금을 즐기라는 뜻이다. 특히 아직 40살이 안 되었다면 마음껏 까르페 디엠 하길 바란다. 이런 확정적 선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존재 시스템을 알기 때문이다. 악한 길이 아니며 법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요즘은 예전의 젊은이들과 비교해보면 스마트해졌을지언정 열정이 부족하다. 지나친 자유도 누려보고 지나친 자유였음에 후회도 하고 미친 듯 열애도 해보고 가슴 찢어지는 이별도 맛보길 바란다. 그야말로 오온이 누릴 수 있는 극한까지 망가져 보아야 오온의 더덥음과 무상함을 체득하게 된다. 깨침은 조금 주고 조금 받는 것이 아니다. 깨침은 조금 느끼고 조금 앓고가 아니다. 깨침이란 세상에서 제일 크고 무섭고 힘이 강력한 놈과의 싸움이다. 그러려면 극한의 행복도 느껴보고 알아야 하고 극한의 고통을 통한 죽음 직전의 괴로움도 느껴보아야 하며 극한의 두려움과도 싸워보아야 한다. 이것이 깨침의 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40살 전에는 큰 깨침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근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깨침은 미친 듯 몰아세우면 10년이면 족하다. 그 후에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도 늦지 않다. 사실 오늘의 주제가 고기와 술인 이유는 카페에서 한 지인이 살생에 대한 솔직한 글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답장이다. 그분은 바지락 칼국수를 먹고 바지락이라는 생명체를 희생시켰다는 천사와 같은 마음을 지녔다. 모든 생명체가 소중한 것은 맞다. 그런데도 내가 여태까지 먹은 돼지고기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 100마리는 촉히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사실 고기보다 술을 좋아한다. 과음이 문제이지 적당한 술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꽉 막힌 자신의 의식에서 해방되는 순간 자유를 느낀다. 술은 육체에 갇혀있는 영혼을 해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해방감이 좋아서 가끔 술을 먹는데 이제는 과음하지는 않는다. 술을 먹으니 안주가 필요하고 안주는 돼지고기가 최고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생명체를 희생시키게 된다. 만약 술을 안 먹는다면 돼지고기도 안 먹을 것이다. 술을 완전히 끊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돼지에게 덜 미안할 것 같다. 존재 시스템이라는 것은 약 6강식이다.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시스템. 아이러니하게도 존재 시스템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사람이 육식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모순 같아도 존재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모순적이지 않다. 존재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비건이 건강에 해롭다. 음식이든지 사상이든지 뭐든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문제다. 또한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음식의 호불호가 다르긴 하다. 인간의 육체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고기를 먹어야 건강해진다. 예전에 황제 다이어트도 유행했던 걸로 기억난다. 최소한의 음식을 섭취하는 고행도 나쁘지는 않으나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음식을 먹게 되면 깨침에서 제일 중요한 지혜와 직관이 작동하기 어렵다. 시따르타는 소식으로 6년을 버텼지만 결국엔 적정량의 음식 섭취가 깨침에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콩 몇 알 정도만 먹고서 깨침의 문을 열기 어렵다. 과식과 탐식의 문제이지 고기와 술도 적정량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직접 도축하는 것도 아니며 낚시로 생선을 잡는 것이 아니라면 고기를 먹는 것에 너무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의 목표는 깨침이지 동물보호단체가 아니다. 또한 깨침에 걸림돌이 된다면 가축도 가차없이 제거해버릴 정도가 되어야 한다. 정든 가족을 등지고 승려가 되려면 매정함이 필요하듯 깨침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방해물이 있기에 깨침이 더 수승해지는 경우도 있다. 먹을 권리는 각자마다 자신의 의식이 향하는 대로 자유이다. 동물과 식물을 먹는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동물과 식물을 먹고 힘내어서 깨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바위와 같고 고목과 같아지려는 것이 아니며 바위와 같은 무심함은 큰 깨침이 아니다. 존재와 자신과의 최후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먹는 것도 잘 먹어야 지혜의 칼날과 직관의 방패로 견고한 존재 시스템을 부술 수 있다.